안녕하세요. 뇌건강 닥터 이채영입니다. 오늘은 젊은 치매라 그러자 젊은 나이에 오는 치매, 초록이 치매, 조발성 치매라고도 하는데 그 젊은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젊다 그러면 얼마나 젊어야지 젊은 치매냐? 65세 미만에서 오는 치매는 젊은 치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오는 조발성 치매가 사실 무서운 게 뭐냐면 한창 젊은 나이, 그러니까 한창 활동하실 나이에 치매가 오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노인 때 오는 것보다 사실 진행도 더 빠르고 증상이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조발성 치매가 사실 더 힘든 건데요. 조발성 치매에서 잘 오는 증상이 뭐냐 하면 언어 쪽으로도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력이라고 하는 뭐 성격 변화로 올 수도 있고, 그럼 판단력 부분이랑 언어, 그 부분에서 그 조발성 치매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럼 언어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다는 거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다든지, 우리가 한국말 맨날 하는 건데 평생 해왔는데 그 상대방의 그 말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경우, 아니면은 말씀을 중얼중얼 하시긴 하시는데 굉장히 내용이 빈약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버버 하시면서 실제로 말씀 잘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어를 말을 할 때 내가 뭐 가족 그래야 되는데 가복 이러신다든지, 뭐 자동차 해야 되는데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든지.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을 그렇게 잘못하면 바로 내가 교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도 교정을 잘 못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입 안에서만 머물고 단어가 딱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아주 치매 초기에 오는 그 언어 혹은 기억력 장애 아주 첫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말이 잘 이렇게 입에서 머물고 안 나오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뭔가 내가 감출 수 없는, 이렇게 덮어둘 수 없는 그런 언어의 문제가 쫙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다 괜찮은데 말만 그냥 몇 년째 입에서 이렇게 좀 머문다. 그거는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치매에서 오는 언어장애,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직장에서나 뭐 가족들 중에서는 저 사람이랑은 말 안 통해. 저 사람은 뭐 나랑은 안 맞아. 뭐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쉽게 그냥 말이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치매에서 말씀드리는 그 언어장애는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겪는 말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직장 동료랑 아무리 말이 안 통해도 외국 사람이랑 말하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하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치매에서 나오는 그 언어장애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말 외국 사람이랑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말이 안 통하는, 비유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조발성 치매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판단 기능, 집행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상황에 전혀 해서는 안 될 어떤 성적인 농담을 한다든지, 성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혀 그럴 게 아닌데 막 화를 버럭버럭 내신다든지, 돈 쓰시는 것도 너무 갑자기 헤프게 쓰신다든지, 너무 막 써야 될 때 안 쓰시면서 굉장히 수전노처럼 변하신다든지, 그런 어떤 행동의 변화 내지는 성격의 변화, 그런 것들이 조발성 치매에서는 잘 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치매 환자라 그러면 기억력 장애, 기억을 잘 못하시면서 하던 말 또 하시고, 묻는 말 또 모르시고, 장소도 모르시고, 나아가서는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기억력은 또 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치매 환자들은. 또 하나 뭐가 있냐, 길 찾는 거, 시공간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시공간 능력, 그러니까 딱 내가 눈을 봐서 공간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또 젊은 치매 환자들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뭐 낯선 데 가서 막 길을 잃는다든지, 뭐 집 안에서도 길을 잃는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주로 그 젊은 치매 환자보다는 조금 노인 치매에서 많이 오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젊은 치매 환자랑 노인 치매 환자는 물론 나중에 가서야 비슷해지지만 시작하는 증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발성 치매 환자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치매 증상이라는 걸. 저 사람 성격이 왜 이렇게 됐지? 요새 뭐 왜 이러지? 라는 증상까지지, 사실 일상생활을 생각보다 계속 하세요. 원래 하시던 직장도 그대로 가시고 집에서 뭐 하시던 거 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언어장애나 그 판단력 장애 때문에 이제 덮어둘 수 없는 문제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병원에 오시죠. 사실 조발성 치매 환자들이 참 본인도 힘들고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왜냐면 한창 경제생활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원장님,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 보셨어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네. 이제 조발성 치매가 그런 식으로. 그렇죠. 조발성 치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EOAD, 그러니까 얼리 온셋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뭐 제가 이제 뭐 언어 장애나 판단력 장애가 온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진행되면 당연히 기억력 장애로 와서 진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기는 거고, 그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일찍 오는 경우, 그렇게 일찍 오는 치매는 사실 유전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되게 논쟁거리예요. 왜냐면 미리 알아서 뭐 하냐, 모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나는 알고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라든지 그런 걸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오늘은 그 노인 치매와는 조금 다른 조발성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언어 장애나 그 판단력 장애가 먼저 올 수 있다는 거, 그럴 때는 조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생활 뇌건강 닥터가 응원합니다.